전에 소개했던 set, reset 명령어에 대해서 실제 프로그램 예를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조건이 맞으면, 입력 조건이 x5라는 게 on이 되는 순간, on이 되면 이 명령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동을 하게 되면 y10을 on을 시키겠죠. on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게 오프가 되더라도 한번 셋된 거는 계속 on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x7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on이 되면 리셋 입력이 사니까 리셋 사면 그때 y10이라는 거를 갖다가 on 돼 있는 거를 오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타이밍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요 레드 프로그램 할 때 이 타이밍 차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퀀스가 이렇게 흘러간다, 연산 순서가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타임 차트는 좀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이제 스캔에 대한 이해가 다 되고 나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이 레더에 대한 타임 차트입니다. 에 대한 타임 차트인데 이 x5라는 입력과 x7라는 입력, 거기에 대해서 x10이라는 출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타임 차트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x5가 오프일 때, 죽어 있을 때는 마찬가지 다 죽어 있죠. 어느 어떤 신호가 없습니다. 다 오프 상태. 다 오프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 on이 됩니다. 그래서 이 on이 되는 순간, 이 on이 되는 순간 x가 on이 되면 아까 set가 이 메모리를 1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on 되는 순간 y10을 갖다가 on 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n 시키고 난 뒤에 얘가 오프가 되더라도 on 된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on을 유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set 했던 거는 계속 on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프 되느냐?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 리셋 조건이 맞을 때 x7이 on이 되는 순간 리셋 조건이 on이 되면, 이게 리셋 조건이 되면 그때 리셋 명령에 의해서 x10을 오프 시키는, on 되는 순간 on 되어 있던 x10이 오프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on만 했다가 그냥 오프 되면 알아서 지가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또 set의 명령이 맞으면 이 set의 명령이 나오는 이 시점에 다시 또 on이 되고, 얘가 오프 되더라도 계속 리셋을 살기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on이 유지되는 이런 특성 같습니다. 이런 타임 차트를 갖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시퀀스를 나중에 순차 제어를 할 때 첫 번째 동작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고 세 번째 일어나고 이런 순수 동작을 지켜줄 때 이 set 명령을 가지고 차례대로 이 on 시켰다가 조건이 맞으면 얘는 오프 시키고 그 다음 얘를 시키고 그 다음 얘 on 시키고 또 on 시키고 이런 식으로 순차로 쭉 해서 내려가면 이 on 되었을 때 액추에이터 A를 움직이고, 얘가 되었을 때 B를 움직이고, 얘가 되었을 때 C를 움직이고, 이렇게 순수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set 명령 셋들을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이 정도는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자꾸 짜다 보면 set, 리셋을 언제 이리 쓰면 유용하겠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시퀀스, 순차 제어를 할 때 순서를 정하는 그런 로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reset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명령어가 있고, 이제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프로그램을 레드를 짜면 프로그램 순서는 아까 블락 연산할 때 순서를 한번 봤었죠.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 진행이 되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이런 개념으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중에 어딘가의 끝에 이 end라는 명령어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 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end가 없으면 끝인 줄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에 end라는 명령이 나오면 처음 이 시작에서 레드 프로그램을 쭉 연산하다가 이 end 명령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IO 입력과 출력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순서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다가 엔드가 만나고 그 다음에 IO 연산하면 요거를 우리는 한 스캔이라고 합니다. 처음 프로그램 첫 스텝에서 마지막 스텝인 엔드까지 하는 거 요거를 한 스캔이라고 합니다. 한 스캔. 실제로는 이 한 스캔은 플러스 IO 타임이 들어가는데 입력을 받아들이고 출력을 내보내는 거는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한 스캔 하면 프로그램이 한번 첫 스텝에서부터 마지막 스텝까지 연산하는 그 시간, 그거를 보통 1스캔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1스캔 플러스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연산해 내려가는 그 시간.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범용 PLC 같은 경우는 수십 미리세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몇백 스텝이 내려가도 거의 이 범위 안에 끝나는 시간이 보통 수십 미리세컨 정도 걸린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느끼는 건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IO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스캔 타임이 있고 IO 타임은 원래는 입력 받아들이고 스캔하고 그 다음 출력 전 단계에 있던 출력하고 스캔 끝나면 입력 받아들이고 출력 내보내고 입력 조건 읽고 그래서 그걸 IO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스캔 시작이고 요런 스캔에 대한 거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스캔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먼저 보통 이런 프로그램인데 먼저 이거를 이 줄을 먼저 넣느냐 이 줄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릴레이 같은 경우는 위아래의 개념이 없지만 실제 전기 흐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 PLC 같은 경우는 상관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요런 그 스캔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시간이 조금 전에 수십 미리세컨이라고 그랬죠. 요 시간이 수십 미리세컨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입력 센서가 들어오는데 입력 센서가 건접 센서든 리미트 센서든 센서가 물건이 감지되면 온 됐다가 물건이 지나가면 오프가 되죠. 그런데 물건이 너무 빨리 싹 지나가서 온 됐다가 바로 오프 되면 이 온 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그래서 이 온 되는 시간이 이런 이 한 스캔보다도 짧으면 요 사이에 스캔 중에 온 됐다가 오프 돼 버리면 PLC는 온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IO 타임에만 센서 신호를 읽으니까 이 스캔이 시간이 좀 길고 상대적으로 이 온 오프 되는 센서 신호가 작다면 PLC는 온 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로직상에는 아무 이상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오동작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생긴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염두에 두면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로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아무리 봤는데도 이상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스캔 타임에 걸리는 그런 입력 센서가 있는지 그 정도 빠르게 물건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는 뭐가 있는지 라는 걸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외부에서 신호를 좀 홀딩해서 길게 해준다든가, 또는 시스템이 빨라야 되는 경우는 이 스캔 타임이 빠른 PLC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싼데 하이스피드 스캔 PLC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요런 그 짧은 입력 신호에 대해서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PLC도 특수 용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십 밀리세컨드가 걸리는 게 있다. 계산하는 것도 얘 먼저 연산하고 제로인지 1인지 보고, 또 엔드 연산해서 그 결과를 또 레지스터에 가지고 있다가 또 오화 연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출력으로 내보낸다는 게 이 출력으로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출력 메모리에 기록만 해주는 겁니다. 출력 메모리에 연산 결과가 1이었다 0이다 또는 ON이다 OFF다 그 개념만 입력을 해놓고 메모리에 저장만 해놓고 나중에 IO 타임이 되면 그때 입력은 입력대로 받아들이고 출력을 한목에 쫙 내보내는 겁니다. 출력 내보내고 또 입력 읽어서 다시 스캔을 시작하고 그런 구조로. 그래서 스캔할 때는 메모리에만 써놨는다. 실제 PLC도 컴퓨터니까 다 메모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이런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스캔 끝나고 난 뒤에 메모리에 있는 결과들을 갖다가 한 번에 쫙 내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캔되는 방법은 그렇게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항상 기종에 따라서 입출력 카드,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드레스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메이커에 따라서 입력은 어떻게 변수로 잡고 출력은 어떤 변수로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메일색 기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력 카드는 X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입력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입력 센서가 0번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X00. 그래서 X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변수를 정하고 어드레스를 00로 하면 0번 카드의 0번 저점의 입력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X로 읽고, 출력은 여기 아까 아웃 명령이었죠. 이 연산, 이 온오프에 따라서 그 결과를 축 내는 거는 요거는 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에는 X, 출력 카드에 내보낼 어드레스는 20, 30 하는 건 요거는 이제 IO 카드를 어떻게 정설해냐에 따라 어드레스는 달라지는데, 이 변수는 입력 조건은 X, 출력 조건은 Y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쓰비시 멜색 PLC 같은 경우는 XOR이 되어 있고, 요 LS 산정 같은 경우는 다 P로 씁니다. 산정 같은 경우는 P로 쓰고, 대신에 P로 쓰는데 몇 번 카드에 입출력 카드 번호, 그 다음에 그 카드에 해당되는 접점 번호, 요거는 어느 거나 다 같은 포맷으로 쓰는데, 앞에 변수를 LS 산정은 다 P로 쓰고, 단지 어드레스만 몇 번 카드가 입력 카드, 몇 번 카드 출력 카드, 이게 이미 하드웨어가 CPU가 이미 감지를 합니다. 정설한 것도 정설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CPU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 모듈이 있으면 여기에 정설하는 입력 카드, 출력 카드 쭉 붙습니다.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올려놓으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입력이다, 이건 출력이다, 입력이다, 출력이다 하는 내용을 CPU가 먼저 그걸 다 감지를 해냅니다. 해서 얘는 어드레스가 출력이니까 P20, 21 또는 40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PLC 같은 경우는 해놓고 나중에 그 컴파일러 해서 메모리 맵을 들어가서 보면 출력은 몇 번 카드에서부터 어디가 출력이고 입력은 뭐고 특수 모듈은 통신 모듈은 어떻고 아날로그 모듈은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외부 IO가 어떻게 됐다는 포맷을 제가 다 서칭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풀어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러 산정은 P로 쓰고 요 카드 번호와 그 해당 카드에 해당하는 접점 번호 요거만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카드는 실제 외부 디바이스 연결합니다. 요거는 입력 카드라는 거는 입력 기기들 주로 센서나 푸시 버튼이죠. 버튼들 센서나 버튼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파트가 입력 카드, 출력 카드는 실제 움직이는 솔레노이드나 또는 모터를 움직이기 위한 마넷 컨택, 전자계피 같은 실제 디바이스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릴레이도 우리가 보면 릴레이 코일이 하나 있으면 이 코일에 해당되는 접점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 접점, 두 번째 접점, 주로 쓰는 게 4에 4비 쓴다 그랬죠. 4개 접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구동해주면 4개 접점을 요 하나의 신호로 이용할 수 있는데 PLC는 이 접점이 릴레이는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개라는 숫자로 제한이 있는데 PLC는 내부 접점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지만 메모리를 가서 참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0라는 내부 메모리를 썼다. 그래서 릴레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 M0에 해당하는 코일이고 이 M0 접점이다 하면 M0 접점이 1번, 2번, 3번, 4번만 있는데 이건 M0에다가 내부 메모리로 정해놓은 이 M0에다가 1이든 0이든 넣어놓으면 이 접점은 내가 무한대로 들어가서 보고 그 말은 이것저것 그대로 프로그램 짤 때 M0 여기 한 번 있고 또 밑에 쭉 가다가 또 M0가 있고 이 M0 쓸 때는 또 이 M0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부 메모리는 PLC는 내부 메모리 활용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메모리가 허용되는 만큼 많이 스테이블 허용되는 만큼 많이 쓸 수 있는 내부 메모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IO 카드는 16비트로 해서 0에서부터 F까지 0에서 15까지를 주로 넘버링을 하는데 내부 메모리는 10진수로 주로 씁니다. 요거는 이것도 메이커에 따라 다릅니다. 멜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이 LS 한정 같은 경우는 0에서 F로 16진수로 같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기 전에 이 내부 릴레이를 어떻게 쓰는지 또 내부 릴레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킴 릴레이 하나만 소개를 했는데 이 킴 릴레이 내부 메모리인데 이놈을 내부 메모리에 온오프를 시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 되면 온 됐다, 조건 안 되면 오프 됐다 이런 것도 있고 킴 릴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부 릴레이인데 한번 온을 시켜 놓으면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에 넣어서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강제로 오프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는 그런 릴레이도 있고 어느 PLC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다치 같은 경우는 L로 레치라는 개념으로 레치 릴레이를 쓰고 있고 킵 릴레이를 해서 LS 한정 같은 경우는 K로 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메이커마다 변수 쓰는 거 다 다릅니다. 어쨌든 기본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부 메모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실제 외부 디바이스 연결하는 거는 입력카드, 출력카드에서 X, Y로 하고 내부 메모리는 M이든 K든 여러 모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쓰도록 하고 실제 내부 릴레이 개념의 이제 타이머 릴레이도 이 개념에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PLC 기종을 선정하게 되면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이 주소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X0로 생각하고
X3을 썼다, 30을 썼다. 다 일어나겠죠. 정해진 어드레스 내에서 써야 됩니다. 여기서도 M 이거와 똑같이 1, F 이렇게 쓰면 이런 건 안 먹겠죠. 전부 다 에러 뜹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종을 정하면 이 메모리 할당에 대한 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 카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멜젝스다가 멜젝의 다른 기종하면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다른 메이 카드를 쓴다. 이건 고객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LG의 자동화 설비가 들어간다면 LG는 LG 그룹사에서 난 부품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객 사양에 따라서 컨트롤러를 PLC를 선정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이런 I/O 메모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메모리 할당을 하고 난 뒤에 하고 나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은 할당된 그 주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나갑니다. 그래서 이 멜색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멜색은 입력 디바이스 연결된 거는 X 얼마하고 표현하고 X에 뭐 하면 요거는 카드 번호, 입력 카드 번호, 그 카드에 해당되는 접점 번호 이렇게 항상 세트를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PLC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0, 1 하면 0번 카드에 1번 접점 그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여기는 예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X라는 거로 쓰고 Y를 쓰고 그래서 X라고 표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력에 대한 거고 Y는 출력에 대한 거. 이건 실제 입력 기기에 입력 카드에 있는 넘버를 어드레스를 쓸 때는 X를 쓰고 출력 카드에 실제 출력돼 보낼 어드레스 그거는 Y로 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입력점, 출력점에 대한 어드레스는 지정되어 있는 정해준 그것만 써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력도 마찬가지 아까 입력 정했듯이 출력도 정해진 어드레스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부 메모리처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점이 있지만 이 출력점을 다시 이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거니까 X20이라는 출력 메모리에 있는 거니까 연산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이 출력이 ON이면 뭘 한다라고 할 때 이 출력을 메모리를 참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연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메모리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러 쓰는 것도 사용해서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겠죠. 메모리에 있는 거니까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거니까 언제든 가서 참조할 수 있는 겁니다. 참조 횟수는 무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참조해서 또 2% 나고 또 여 밑에 또 Y1도 또 참조 쓰고 이거는 무한대 횟수로 쓸 수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스텝 수는 제한이 있겠죠. 이건 메모리 용량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메모리 용량만 허용한다면 참조할 수 있는 횟수는 무한대로 볼 수 있다. 내부 릴레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 내부 릴레이는 M으로 표현을 합니다. 멜색에서는 마찬가지 연산을 뭘 하다가 이 M을 세트를 했다. 그럼 M이라는 레지스터가 있겠죠. 그 메모리에 이 M0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세트한 겁니다. 1 해놓고 다음에 어떤 연산할 때 이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M0는 메모리니까 언제든지 가서 참조를 하면 되죠. 가서 이거 보고 그래서 이 조건은 이 M도 또 무한대로 여기도 또 M0 써도 되고 이 접점이든 A 접점이든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M이라고 쓰는 거는 연산할 때 보조 메모리로 쓰는 또는 릴레이 개념에서 보면 보조 릴레이 개념인데 보조 메모리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임시 저장 메모리로 해서 입출력 사이클이 되기 전에 잠시 저장해 놓는 메모리다. 그래서 입출력 때는 내보내지만 연산 결과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연산 중간 과정, 중간 결과를 이 M 내부 메모리에 잠시 저장했다. 이 결과는 다 0 아니면 1이죠. 연산 결과가 1인지 0인지 그 값들을 저장했다가 또 다른 연산할 때 이 결과를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산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셋 리셋에 따라서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렛치는 이야기했죠. 정전 시에도 전원이 한번 꺼졌다 켜지더라도 계속 살아있도록 해주는 그런 킵 릴레이라고 그랬죠. 킵 릴레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점 사용수는 프로그램 용량 범위 내에서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입력점 어드레서, 그 다음에 입력 디바이스가 붙어 있는 입력점 어드레서, 그 다음에 출력 디바이스가 붙어 있는 출력점 어드레서, 그 외에 보조 메모리로 연산 결과들을 순간순간 저장하는 그런 임시 메모리, 그걸 우리는 내부 접점, 내부 릴레이, 내부 접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M이라고 씁니다. 이것들을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그 다음에 타이머도 있습니다. 타이머도 보면 우리가 릴레이로는 이런 실제 하드웨어로 된 타이머를 썼었죠. 실제 타이머를 써서 다이아를 몇 초 맞춰 놓으면 몇 초 뒤에 접점이 온 돼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가 타이머 접점을 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거를 그대로 메모리로 PLC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LC에서는 그냥 이 타이머란 이 명령어 하나 가지고 아까 봤던 실제 타이머 릴레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럼 이 타이머 릴레이도 메모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수량 메모리 허용하는 한. 근데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타이머 어드레스가 0에서 어디까지 200번까지 200개까지 뭐 300개 이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무한대로 쓰지는 않고, 하여튼 거의 웬만한 프로그램 짜는 데는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타이머도 종류는 많이 있는데, 온 딜레이 타이머에서 입력이 온 되었을 때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만큼 지나고 난 뒤에 이 타이머가 온 되는 온 딜레이도 있고, 뭐 오프 되었을 때 바로 오프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프 되었을 때 어떤 딜레이가 설정된 시간만큼 딜레이가 난 뒤에 오프 되는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있고, 타이머는 종류가 많습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온 됐다가 이 시간을 설정 시간을 타임 설정 시간을 세팅 밸류를 갖다가 온 됐을 때만 저장하고 오프 되면 리셋 되는 것도 있고, 온 됐다 리셋 되면 그 값을 오프 되면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또 온 됐을 때 적산해서 하는 적산 타이머 개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타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 타이머 사용법도 다음 시간에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머 릴레이 하드웨어 대신에 이렇게 내부 접점 가지고 내부 메모리로 타이머를 쓸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